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제 강의는, 교과서 내용보다는, 지금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폭넓은 이해, 그 다음에 깊은 이해를 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1부터, 고3까지, 지금 현 고3 이제 바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 밑에 학년의 학생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면서, 폭넓은 또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 2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 아담을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데려간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의 특징을 보고, 하나씩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씩. 자, 이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모임이, 이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쭉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자, 요렇게 생긴 토끼가 있으면 요것을 이름을 토끼라고 불렀겠죠. 토끼. 그 다음에 요런 거북이가 있었으면, 거북이. 이게 하나씩 이름을 다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죠. 요렇게 동물들에다가 하나씩 이름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 수학에서는 대응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쓸 때는, 자, 너는 나하고 연결되었다. 이 물건은 이 물건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수학에서는 대응되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중3이나 고1 학생들한테 함수가 뭐니? 물어보면 이제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자, 앞으로 함수가 뭐니? 물어보면 대응이요 라고 발음을 해도 80% 맞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수학에서 함수가 뭔가 라고 할 때 그 정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집합 XY에서 동물의 모습, 이름의 나열.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두 개의 집합에서 X의 각 원소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집합에서 요 왼쪽 편에 있는,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와 꼭 한 개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뭐니? 그러면 대응이요. 함수가 뭐니? 대응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대응이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을 함수라 그래요. 이런 조건을. 그러니까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와 한 개씩. 이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좀 여러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내일 각자 1,000원씩 가져와라 그랬어. 내일 각자 1,000원씩. 그 말은 여기 학생들 모두가 1,000원씩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의 원소와 한 개씩 대응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착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예를 하나 들면서 할 테니까 요 개념을, 요걸 밑줄 빡빡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요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자, 갑니다. 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할 때는 함수를 요렇게 쉽게 얘기해요. 식사로서, 식사.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A, B, C를 제 가족이 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아빠, 아빠, 요거 엄마, 요거 딸이라고 할까요? 딸.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차림표를 보니까 거기 이제 차림표가 있는데, 자, 1번 뭐 불고기 할까요? 불고기? 자, 2번 뭐 냉면. 3번 뭐 비빔밥. 자, 잘 보세요. 이제 두 개의 집합을 생각할게. 자, X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 가족이죠, 가족. 자, A, B, C. Y라고 하는 집합이, 차림표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그럼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을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와 한 개씩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단 말이야. 자, 발음하세요. 전부식사. 발음 한번 해보세요. 전부식사. 과식금지. 근데 이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전부 식사를 해야 돼. 잘 보세요. 이게 함수가 되나 안 되는지. 이거 함수 될까 안 될까요? 함수? 안 되죠. 어쨌든 A는 1과 B는 2와 대응이 됐지만 전부 식사 안 했잖아. 딸이 밥을 안 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대응은 대응인데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전부 대응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죠? 자, X의 각각의 원소는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근데 대응 안 된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전부 식사 안 했어. 함수 아니야. 자, 이거 재활용할까요? 재활용?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A는 1로, 아빠는 불고기, 엄마는 냉면, 딸은 비빔밥. 이거 함수 될까 안 될까? 이거 함수 되죠, 그죠? 전부 식사했고 과식 안 했어, 그죠? 하나씩 먹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함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전부 식사한 건 좋은데 아빠가 과식했어. 불고기 먹고 냉면 먹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보세요. 요렇게 대응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게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돼야 안 돼요로 들리는데, 이게 함수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전부 식사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빠는 냉면, 엄마도 냉면, 딸도 냉면이니까 과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개씩 대응해야지 함수라며요. 근데 한 개씩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X의 원소가 주어예요. X의 원소가. 그러니까 X의 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 X의 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개씩. 아빠는 냉면, 엄마도 냉면, 딸도 냉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지 앞으로 공부할 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생각하자. 전부식사, 과식금지. 전부식사, 과식금지. 됐습니까? 자,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글을 가져가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를 가지고 한 대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응을. 자, X라고 하는 모임. 여기, 자, Y라고 하는 모임. 저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X, 1, 2, 3, 4. 이렇게 4개만 썼어요. 자, 1을 요렇게 2로, 2를 4로. 전에 나랑 공부했으면 좀 들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죠? 대응 관계에서? 2배씩 했지, 그치? 2배씩. 요 X에 있는 원소들을 2배에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시켜 놨죠, 그죠? 자, 어쨌든, 요것이 함수라고.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요것이 함수라고요. 함수인데, 요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식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출발하는 것은 X로. 이건 약속이야. 뭐 출발하는 것을 M, 출발하는 것을 A 이렇게 써도 좋은데 수학에서 대부분 출발하는 것은 X로 씁니다. 그러니까 X 출발하는 거, X가 출발해서 이렇게 X가 출발해서 Y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를 여기에 있는 것들은 X, 여기에 있는 것들을 Y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Y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었구나. 그죠? X가 1이면, 그렇죠. Y는 2가 되고, X가 4면 Y는 8이 되고, 그렇죠?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다, 대응. 대응인데, 어떤 대응? 전부식사?
과식 금지. 이런 대응이 되면 함수가 되는데 그 대응 관계를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y를 x에 관한 1차식으로 썼어요. 이때 이것을 1차 함수로 부릅니다. y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1차 함수. 만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 y가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응이 함수인데 그 대응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도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응이 함수인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식도 함수다. 식이 y가 x에 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되겠죠? 자, 이때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function이라고. 이 function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떤 기능을 하다, 역할을 하다, 기능 역할의 의미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식을 y는 2x라고 썼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들이 요것에 의해서 요런 기능을 하는 것에 의해서 2가 4로 대응됐고 4가 8로 대응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의해서 대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풀었으면 이 함자가 상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들어간 수.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더 이해가 쉬운데 이 그림을 싹 돌리면 이렇게 돼요. 상자. 자, 함수 상자가 있는데 이 안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 넣어볼게. 넣는 구멍, 나오는 구멍. 이렇게 있으면 넣는 것을 뭐로 한다고? x. 일단 들어가는 거. 시작하는 것은 x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가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이 안의 상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y는 2x라고 잡은 거죠. 그러니까 y가 튀어나오는데 넣은 수에 대해서 2를 곱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응이 함수인데 대응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식은 함수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에서 보면 상자 안에 들어간 수. 근데 상자 안에 들어간 수가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특별히 상자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가지고 하나의 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응을 그림으로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런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수학에서는. 자, 이 표현 많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x에서 출발해서 y에 도착했다. 뭐에 의해서? f에 의해서. x에 있는 놈이 출발해서 y에 도착했다. f에 의해서. 이때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이 모임을 정의역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공역.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해서 f에 의해서 y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 관계가 함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수를 얘기해 놓으면 함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에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2학년 때 또 1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뭐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웠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함수. 아니, 함수가,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를 보면 사실은 함수가 다 꽉 차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그 배우던 학생이 자기가 이제 기타로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기타를 배우는데 집에 오더니 3일 동안 줄만 계속 튕기는 거야. 띵.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교수님한테 갔는데 3일 내내 띵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 응? 그래서 너 왜 이러니? 뭐 배워오는 거니?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 근데 그 어머니가 한 6개월 후에 그걸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해선 어느 악기든지 공부든지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 수 있죠. 그죠? 기타를 갖다 놓으면 한 줄씩 튕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3일 동안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저거구나. 뭐 하나 이루려고 그러면 저렇게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함수에 대한 전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한 가벼운 얘기, 그 다음에 함수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 몇 가지. 그래서 함수가 뭐다라고 하는 것만 오늘 건져가셔도 오늘은 수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본고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전에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본고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개념이죠, 개념. 함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공부에 대한 것은 그 수업 시간에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함수가 뭔가, 미분이 뭔가, 적분이 뭔가, 방정식이 뭔가,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고사라든지 수리,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넓게, 깊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조금 좋아해야 돼, 수학을. 근데 사실은 수학이 지겹거든요?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 응? 근데 할 수 없어. 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수학책을 꽉 껴안고 그냥 한 3년, 4년 참으세요. 알겠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좋아져요. 알겠어요? 그럼 그런 맛을 알 때, 사실 우리가 목표라는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대응 관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그림으로. 자, 이제 이 그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철학자 겸 수학자, 데카르트라고 들어봤죠? 데카르트,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겸 철학자인데, 이 데카르트가 성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장교가 돼서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도 침대에 많이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이제 막사에 이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상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달라. 이제 막사에 딱 누워 있는데 이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파리가. 근데 어느 지점에 딱 파리가 앉았어.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쫓아버릴까? 파리채로 잡을까? 약으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카르트는 이걸 생각한 겁니다.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파리의 위치를. 저쪽 벽면에서 2m, 저쪽 벽면에서 3m. 그 지점에 있구나. 이게 사실 파리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학의 역사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 졸업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도형은 원, 삼각형, 직선, 이렇게 원 따로, 삼각형 따로, 직선 따로 공부를 하는데 요것이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이 원을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 좌표 평면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걸 기하라고 하죠. 그죠? 도형, 기하, 조금 아까 썼던 요런 식. 요런 식하고 그림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 원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식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그림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였다. 이거 안 만났다. 그 안 만난 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원하고 직선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단초를 정한 게 그 막사에서의 파리다 이 말이에요. 파리. 그래서 이건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 데카르트를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좌표 평면이 뭐고 좌표가 뭔가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떤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게 교문이에요. 교문. 교문. 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야. 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없어요. 요 선을 따라 갈 수만 있어. 자, 이때 자, 여기에 교무실. 여기에 뭐 할까요? 교실? 교실. 이거 하나 할까요? 여기 농구대. 자, 그럼 이 학교를 처음 찾은 사람이 자, 문에서 교무실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문에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가세요. 그러니까 교무실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한 칸. 됐죠? 한 번 더. 문에서 교실을 가려면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왼쪽으로 2칸, 위로 한 칸. 그러니까 교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죠. 수학에서 이 위치라고 하는 말을 좌표라 그래. 수학에서 위치를 다른 말로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무실의 위치, 수학에서는 교무실의 좌표. 자, 교무실을 문자로 쓸까? A라고 그럴까? A? 교무실의 그 이름을 A라고 붙였어. 그럼 A의 위치, A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열고 점을 찍고 왼쪽에 좌우로 움직인 걸 써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2칸을 갔는데 출발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양수로, 왼쪽으로 가는 건 음수로, 출발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양수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음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교무실의 위치는 3, 1 이렇게 되겠죠. 자, 교실을 B라고 하면 B의 위치는 어떻게 되니?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왼쪽으로 2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위로 한 칸,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문을 지나는 세로축을 우리가 Y축이라 그래요. Y축. 그 다음에 문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요런 선을, 요런 직선을 X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축인데 그냥 X축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은 여기에 파리가 딱 앉아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파리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그러니까 요 점을 파리의 위치를 C라고 하면 이것은 1, 2의 위치에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좌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좌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라 그랬는데 그 대응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식을 다시 좌표 평면상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림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y는 2x. 자, 이것을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대응표 혹은 변화표. 그런데 자, x, y. 자, x에다가 여러 가지 수를 넣어볼 수 있거든요. x에다 1 넣어볼까? 1? x 1. 그럼 x 1 집어넣으면 y가 2가 되고 2 넣으면 4가 되고 3을 넣으면 6, 4를 넣으면 8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좌표로. 자, x가 1일 때 y가 2다 라고 하는 것을 좌표로 쓰면 1, 2 이렇게. 그지? 가로축이 x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x가 2일 때 y가 4라고 하는 것을 2,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3일 때 6, 3,6으로 쓸 수 있겠지. 물론 1과 2 사이에 1.2, 1.3, 1.4 얼마든지 수를 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2배 해주면 y값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점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그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좌표 평면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밤새 그려봤거든요. 500개를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자, y는 2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순서 쌍을 만들어서 점을 다 찍으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데 그 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식이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라고 그러는구나. 그 1차 함수를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수백 개, 수천 개 다 연결하면 직선이 돼.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좌표 평면에 갖다 놓으니까 직선이 되는구나. 직선. 됐습니까? 자, 이때 그림 하나만 더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올라가요. 자, 1차 함수에 대한 그림 하나만 더 합니다. 자, 1차 함수 하나만 더 잡을게요. y는 2x 플러스 4. y가 x에 관한 1다식이니까 1차 함수지. 자, 이제 식을 썼어요. 요 그림 그리지 말고 식을 써놓고 자, 요 1차 함수를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y는 2x 플러스 4라고 식을 하나 써놨는데 요 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정보를 몇 개 건져내야 돼. 그 중에 큰 정보가 3가지가 있어요.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건 잡으면 끝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이거 하나 주의할 거 있어. y는 2x 플러스 4라고 썼을 때 식을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써도 y를
fx 이렇게 써도 돼. 아, 이게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y라고 하는 것을 fx라고 써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왜 같은데? 다른데.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y는 2x 플러스 4, 이것을 fx는 2x 플러스 4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요 f의 가로 안에 들어간 요 x하고, 여기에 있는 요 x는 같은 x야. 그러니까, 여기에 3을 쓰면, 여기다 3 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약속이에요. 그죠? 자, 여기다 5를 쓰면, 여기다 5 써달란 말이에요. 그지? 여기다 7을 썼는데, 여기다 9 쓰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x다.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식은, 요렇게 위에 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밑에 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대응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응표. 자, x값, y값. 자, x에다 특이한 수를 넣어볼게. x에다 0을 넣어볼게. 0. 자, 여기다 0을 넣었어요. 그 y가 얼마 됩니까? 4가 되지, 그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4가 되지. 4. y가 4. 자, 2를 넣어보면 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데 특수한 수를 좀 넣어보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뭐가 되겠어? 0 되겠지, 0. 0. 이렇게. 물론 1 말고 얼마든지 수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내가 몇 개만 잡았어요. 자, 이럴 때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1차 함수 가장 중요한 얘기. 자, 이제 다음 강좌에서 제가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 미분은 사실은 요 기울기를 잡아내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요 기울기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울기의 개념이 오늘 강좌의 사실은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 그대로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어. 그럼 기울었잖아요, 그지? 그럼 더 많이 기울었지, 그지?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그 직선이 얼마나 기울었니? 라고 하는 게 기울기야, 그죠? 얼마나 기울었는가? 자, 요렇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 빗면하고 요 빗면을 보면 이게 더 많이 기울었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울었는가? 얼마나 기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수학에서는 표현하면 기울어진 정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조금 어려운 표현.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델타 x. x의 증분,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델타 y 그러는 겁니다. 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것을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0이었어. x가 1일 때 y는 6이었어요. x가 얼마 증가했지? 얼마? 3 증가했지, 그지?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자 60kg였는데 좀 편히 쉬었더니 62가 됐어. 그럼 내 몸무게의 증가량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게 바로 증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에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어.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6에서 0을 뺐어요. 6에서 0을. 그럼 이 값이 얼마 되는가 하면 자 3분의 6. 뭐가 됐어? 2가 되지, 2. 근데 2가 요 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요 2가 x 앞에 있는 수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기울기가 핵심인데 그 기울기의 약속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한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사실은 요 식에 있다는 얘기죠. 요 x 앞에 있는 요 수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만약에 식을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아, 요 1차 함수의 기울기는 3이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직선을 그리면 요놈보다 많이 기울었겠구나라고 하는 역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요거 표현만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우리가 요 6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 x가 1일 때 y가 6이거든요? x가 1일 때 y가 6?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요렇게. 그렇지? 여기다 x를 1 넣어봐. 1 넣으면 6이 되지? 그러니까 요 6을 이렇게 썼다고. F1. x가 1일 때 y가 6이니까. 자, 요 0을 어떻게 쓰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0이니까 어떻게 써? F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은 요 식을 그대로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기울기를 나타낸 식을
자, 1 빼기 2. 6을 어떻게 쓴다고?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죠? 자,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약간 보기 좋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별 마이너스 달분의 F별 마이너스 F달. 이렇게 쓰면, 그죠? 별 마이너스 달분의 F별 마이너스 F달. 이렇게 쓰면, 이게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위로 올라갔네, 그지? 여기 위로 올라갔네, 그지? 요런 꼴이 나오면 기울기야.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식을 요렇게 줘놓고, 만약에 100 빼기 99분의 F100 빼기 F99. 이렇게 주면 이걸 열심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99. 이건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요걸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2라고 턱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에서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절편, Y 절편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 가면 떡 중에서 아주 맛있는 떡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절편을 좋아하거든요. 쫀득쫀득돼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면 절편이라고 이런 떡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결이 있는 떡이 있는데 이 절편이란 게 이제 찹쌀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제 칼로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자른 조각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요 절편이 나와. 절편이. 두 개의 절편이 X 절편, Y 절편. 이게 뭔가 하면은 요 1차 함수식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식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좀 빨리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y축, 원점, x축. 이렇게 있을 때, 자,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0이니까, 위아래로 안 움직였어. x가 마이너스 2란 말은 출발점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갔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1차 함수는 직선인데, 직선은 두 개의 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요 점도, 요거 특이하잖아, 그치? x가 0일 때 y가 4. x가 0일 때 y가 4란 말은, x가 0이란 말은 좌우로 안 움직였어. 위로 4칸만 갔어. 플러스 하니까. 위로 4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또. 그래서, 요 함수를 만족하는 x, y 값을 다 점으로 찍으면, 요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요런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때, 잘 보세요. 내가 저번에 칼 가르쳐줬는데, 칼. 이 칼로 있잖아요. Y축을 쓱 어디서 잘랐는가 하면 요 사인점을 잘랐지, 그지? 그래서 요것을 Y 절편 그리는 거야. 그래프가 Y축을 자른 점, 그지? 근데 그래프가 Y축을 잘랐으니까 당연히 X는 0이지. Y축의 점이니까 좌우로 안 움직였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Y 절편을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Y 절편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칼을 쓱 X축을 잘랐는데 X축 자른 점이 요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을 자른 점이 X절편이니까 이걸 구하고 싶다. 이 점을 구하고 싶다. 그럼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Y가 0일 때 X값. 자, 이거 하나만 표현해볼까요? 자, X절편. 그래프가 X를 절단낸 점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구할 때는 Y의 0대입. Y의 0을 집어넣었어요. 그때의 X값이다, 이 말이야. 자, Y절편 거꾸로. Y절편은 그래프가 Y축을 자른 점에 Y좌표니까 X에 0 대입하면 그때의 X에 0 대입했을 때 그때 Y값. 그게 Y절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과 관계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Y는 뭐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자, 이놈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빨리 x절편 y절편 찍는 겁니다. x절편 y절편. 자, x가 0일 때 y는 6. 오케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y가 0일 때 x가 얼마인가? y도 0 집어넣으니까 이게 6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돼야지. 그러니까 x가 얼마? 3 이상.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딱 찍으면 그래프 나온다 이 말이지. 그지? 자, 3, 0이니까 여기 3, 0. 0, 6이니까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치. 됐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의 기수가 기울기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자,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두 점을 잡아, 두 점. x가 0일 때 y값 1, y가 0일 때 x값. 이게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지, 그지? 자, 그래, 쭉 그려. 쭉. 0, 1. 여기. 마이너스 0이니까 요쪽. 마이너스. 직 하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양수니까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 됐습니까? 자,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는 요거만 하고요. 2차 함수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다음 강좌에 그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한 얘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y는 예를 들어서, 자, 5x 제곱 그러면 y가 x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왜 함수일까? x에다 수를 넣어보세요. 그럼 y가 하나씩 튀어나와. x 1 집어넣으면 y는 5. x 2 집어넣으면 20. 머리 돌아간다. 자, 3 집어넣으면 45. 4 집어넣으면 80. 그죠? 그러니까 x에다 수를 탁탁탁 집어넣으면 y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대응 관계가 되니까 이것도 함수지. 근데 y가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근데 요 놈을 대응표를 만들어서 그래프만 잠깐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yx. 자, x가 0이면 y는 0이죠. x가 1이면 y는 5. x가 마이너스 1에도 5. 자, 0과 1 사이에 엄청난 수를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는 여기서 1000개 넘어 1000개. 1000개에서 밤새 그렸어요. 어머니가 대견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거 찍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놈을 x, y 점들을 다 연결해 찍어보면 그렇지. 0일 때 0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5니까 자 1일 때 5니까 이 정도. 마이너스 1일 때도 5니까 마이너스 1일 때 5니까 여길 지나고. 그래서 그걸 다 연결하면 쓱 이렇게 곡선이 나와. 곡선. 알겠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면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분필을 휙 던지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지, 그치? 이걸 포물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포물선. 됐죠? 자, 이제 그러면 함수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것만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함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여줄게. 두 가지를. 여러분 사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중요해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y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 사이의 관계거든. 핵심이 그 관계가 1차로 표현되느냐 2차로 표현되느냐 혹은 지수꼴이 되느냐 로우꼴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어쨌든 x와 y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지. 뭐 먹을까? 그래, 불고기. 어떤 책 볼까? 소설책.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고 문제 제기, 답 내고 이런 거에서 요것을 문자 x로 답을 y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함수적 사고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아까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 왼쪽에 있거든요? 자, 왼쪽에 심장이 콩쾅콩쾅 뛰면 심장의 이렇게 뛰는 것이 큰 운동은 아니지만 작은 운동에 의해서 전기가 나온대, 전기가. 아주 미세한 전기가. 그래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나온대요, 요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이런 파가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파가? 그럼 이제, 사실 현대의학에서 이런 게 다 연구되어 있어요. 요 위로 볼로 올라온 것은 뭐, 어느 부분에 의한, 운동에 의한 파형. 뭐, 제일 작은 것은 어느 거. 어쨌든, 심장의 운동을, 거기서 나오는 미약한 전기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런 모습. 규칙적이죠? 딱 한 텀. 계속 이런 게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모델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심장의 운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지, 그지? 이걸 심전도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요 두 번째 파형이 또 쭉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 딱 보면, 요 사람이 어느 부위에 어떤 이상이 있겠구나. 이거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비슷한 게 이제 뇌파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정신 활동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뭐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뇌에서도 정신 활동이 일어나면서 아주 미세한 그 전기가 나온대요. 거기서 이제 파형으로 그리면 그 파형은 이 심장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깜짝 놀랐을 때의 뇌파, 그다음에 안정적일 때의 뇌파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정적일 때의 뇌파, 불안정할 때의 뇌파. 어떤 규칙이 있거든?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이거, 또 요럴 때는 요거.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죠. 어떤 자극을 딱 줬을 때 문제가 나오면 꼭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뇌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뇌에 어떤 조형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파가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집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 함수 공부하면서 이런 거 잡아내면 좋겠어. 내가 살아가면서 함수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 내가 하나, 좋은 거 하나 쓸게요. 그,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그 불쾌지수라고 들어봤죠? 불쾌지수? 불쾌지수가 70 이하이면, 아주 뭐 상쾌하다, 이런 뭐 느낌을 갖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불쾌지수가, 80을 넘어가면, 80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식이에요. 이렇게 표현되거든. 저게 뭐야? 아니야,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돼요. 이 뭔가 하면은, 불쾌지수는 TK 플러스 TS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온도야, 온도. 건습온도, 뭐 습식온도인가? 그래서 온도에다가 0.7을 곱해주고 0.46을 더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얘기예요. 온도가 막 올라가 봐. 그럼 이 육값 올라가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주 습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서 TS가. 근데 바람이 막 불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갔지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시원하기면 요 값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1960년대인가부터 이제 미국에서 불쾌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함수입니다. 여기다 값을 주면 이게 그거에 따라서 불쾌지수 나오는 거지. 그죠? 하나 값을 주면 하나 값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그 장마철 이럴 때 일기예보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불쾌지수가 얼마다. 그지? 근데 사실은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거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어. 꼭 뭐 요게 그 82가 되면 다 불쾌해?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보아 가수가 딱 왔어. 불쾌해?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슬쩍 넣을 수 있는 거야. 다른 거를 첨가시켜가지고 요 불쾌지수를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서의 함수를 얼마든지 만쓰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다. 대응 관계가 있으면 함수다. 근데 그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2차식, 3차식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 함수식을 만들어내면 그런 걸 그대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그림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래프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즉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아까 그랬던 심전도, 뇌파,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요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즉 아까 내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요 놈을 어떻게 변화시켰을 때 요 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이런 불쾌지수를 통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함수라고 하는 게 수학 교과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함수편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화하고 도대체 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그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을. 함수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거든요. 관계.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 내가 여기서 갑자기 춤을 막 추면 웃지요. 그죠? 여기서 막 내가 울어봐. 그럼 제가 무슨 일 있나? 하고 뭐 같이 서글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딱 변화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함수라고요. 그죠?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거에 일정하게 반응이 오겠죠. 일정하게. 이외적인 거 빼놓고. 자, 그래서
나는 그 신앙을 이렇게 이제 전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하느님. 이쪽에 뭐 가족, 네, 오른쪽에 가족. 왼쪽에 뭐 이웃. 여기 뭐 자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함수는 내가 전에 그 평화신문에 그 글 쓸 때도 썼네. 그냥 함수는 온 세상 사실 뒤덮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게 되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1차식만 함수가 아니라 전체가 함수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하겠지. 아주 사랑의 엑기스, 사랑의 본질.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도 관계 속에 계시다고요. 완벽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자, 나라고 하는 것도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인 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총 주시고, 그죠? 그 나와의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뭐 나와의 가족과의 관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그 우스갯소리게 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사실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땅바닥에 딱 붙었네. 그지? 그러니까 사실 가벼운 거거든요. 살짝만 그러니까 배려. 아주 작은 배려. 작은 배려에서 이 관계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동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만드신 후에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시거든요. 제일 나중에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신 이유는 겸손해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강도 땅도 사람 너보다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서 자연도 창조하셨으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물, 꽃 한 송이도 사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어울려가는 하나의 어떤 큰 어떤 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만 정리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함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아주 멋진 신앙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생의 신앙 함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아하시고, 내가 막 나쁜 일 이렇게 조금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분명히 함수 관계거든. 내가 딱 주면 하나님의 반응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멋진 그 신앙의 함수의 식을 만들면, 그것도 이제 멋있는 식으로 만들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의 수리논술, 수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 거 말고요. 그 시중에 가면은 그 수학사라든지 수학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얽혀있는 게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읽어봄으로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주 운이 좋으면 나중에 본고사에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폭넓게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